예, 지금부터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단어는 구체적인 예에서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고 틀리고를 찾아내는 거는 기본이고요. 예에서 틀린 부분 찾아 고치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 틀린 이유 등등의 문법 이론에서 그 용어들을 연결하는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하나 나오는 용어들까지 전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 용어까지 숙지가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뿐만 아니라 용어들까지 확실히 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맞춤법 보시면은요. 자, 기본 원리입니다. 요 원리와 관련해서는 자,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자, 서울말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던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리대로 적는다의 의미와 어법에 맞도록 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결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은요, 소리대로 적되 해서 일단 요거부터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된다면 요거는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 요거는 우리는 앉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지금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문법에 맞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고요. 그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의 의미는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에서의 본 모양을 말의 형태를 어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소리난 대로 적질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단어도 이것을 꽃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음으로써 적는 형태로 드러낸다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겁니다. 그럼 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는요. 요거는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을 때는 쓰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의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꽃이라고 쓰여지는 것도 만약에 발음대로 하면 꽃만, 꽃도, 그 다음에 꽃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발음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적히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띄어쓰기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항목에서 뭐 나오는 조사니 의존명사니 다 나오는데 자, 요게 각각 무엇인지는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소리에 관한 것에서 된소리 그러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뚜렷한 까닭 없이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있을 때 없을 때. 자, 된소리로 발음해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봅시다.
자, 요거는 분명히 국밥 그래가지고 밥으로 발음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기역과 같은 파열음이 받침으로 오고 그 다음 음절에 예사소리가 올 때 이건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이게 의 변동에서 배웠던 된소리 대기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된소리 대기 조건이 4가지가 있었죠. 즉 까닭이 발음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즉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 의문의 변동에서 얘기하는 그 4가지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사이시오까지 해서 그 사이소리 현상까지 해서 된소리 대기의 조건 5가지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여기처럼 국밥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밥으로 안 적고 소리 나는 대로 안 적고 어법에 맞도록 적어서 적는데 반해서 이유가 없이, 이런 이유 없이 나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음 사이의 된소리,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마누라,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 자, 둘 다 뭐냐면 울림소리입니다. 모음도 울림소리, 나라마 혹은 뭐 노란 양말, 서샘은 마누라, 뭐가 됐든 울림소리 사이에 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이 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까닭 없이 나는 소리, 이때는 된소리를 표기한다.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같은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즉 보면 요 깍두기라고 하는 게 잘 나오는데요. 예로 우리 이제 깍두기, 그러니까 기역이라는 게 받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뚜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요거는 그것을 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는 경우는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 자,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요게. 자, 쓱이나 싹이나 비슷하죠? 똑이나 딱이나 비슷합니다. 꼿꼿하다, 쌉쌀하다, 뭐 씩씩하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된소리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된소리 표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여기 깍두기처럼 이렇게 다를 때는 표기하지 않는다. 자, 이 2번째 항목과 관련된 게 문제로 나오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는 요 해돋이, 닫히다, 같이, 묻히다. 자, 요 단어들을 요렇게 지금 우리는 발음을 하죠. 자, 그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디귿, 티읕 다음에 이 모음이 올 때는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한다라는 요걸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 근데 자, 이 국외음화는 요렇게 적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즉 국외음화가 일어난 것 자체를 소리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요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의 발음은 모음의 경우에는 게시판, 그래서 어이가 된다는 것과 휴게실 역시 어이가 된다는 것, 이 정도 단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아예 외우다시피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의는 맞춤법으로서 의나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적는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적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표준 발음으로서 의의 발음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중2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요, 자, 요걸 보면,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우리는 여자라고 쓰고 남여라고 씁니다. 자, 우리가 계집 여자라고 하는 게 원래 한자 음대로 하면 여가 맞아요.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적는 게 원래 음대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음으로 올 때, 첫 음절로 올 때, 제일 첫 음절로 올 때는 이 니은을 적지 않는 것이 두음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니으사, 니은세, 류소, 선생님 장난을 쳤지만 니으성, 니발소, 로동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걸 따라서 적을 때 요거를 부분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첫음으로 왔을 땐 적지 않는다. 다만 요게 뒤로 갔을 때 남녀 이것처럼 앞이 아니라 뒤로 갔을 때 원래 음대로 적는다는 게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은 10항과 11항, 12항까지 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두음 법칙인데, 자, 중요한 거는요, 열이나 율이라고 하는 것은 미음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앞의 경우에 얘를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율법이고 법률입니다. 근데 이쪽이나 양쪽 다 발음 방식이 같아요. 여기도 율과 발음 방식이 아니라 둘 다 한자는 같은데 앞뒤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근데 앞에 왔을 때는 리을을 안 적었고요. 뒤로 갔을 때는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안 적은 거예요. 뒤로 갔으니까 원래대로 적은 거고. 그러니까 열과 율 뭐 이런 것도 다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조건으로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왔을 때는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열 그리고 분열, 여기 정도 나오는 얘들이 이 예외 규정으로서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 12항 리을이 같이 오는 이 경우에는 니은으로 적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형태에 관한 거.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 자, 어간, 어미. 자, 동사, 먹다, 뭐 예쁘다. 요런 단어에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요런 식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먹다,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동사와 형용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간과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에는 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바뀌는 부분. 그래서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구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다, 먹고, 먹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간이라는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어미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적는 거 말한다. 자, 빨간색 부분이 다 어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뜻에서 멀어진 것, 예를 들어서 드러나다 같은 단어면 들다라는 말과 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다, 나다, 그래서 들다, 나다 들어가는 거고 이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다는 이동하다의 의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건 어떤 사실이 밝혀지다의 의미예요. 사라지다 같은 경우에는 살다에 지다가 붙은 거예요. 살다의 의미가 없어지고 없어졌다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것처럼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하고 요의 경우에는 종결어미는 오로 적는다. 요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서술격조사 자, 요 경우 요거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오시오 이런 식이요. 이것은 책이 오. 요것처럼 이렇게 종결일 땐 오로 끝납니다. 종결어미 문장을 끝내주는 어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처럼 이것은 책이지요 하면 요거는 이 오의 준말로서 요거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이렇게 중간에 연결될 때는 요로 적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이 끝에 왔을 때 오로 적을 것이냐 요로 적을 것이냐, 즉 요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별하는 방법은 생략이 가능하면 요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책이지, 이것을 먹지, 요를 넣으면 이것은 책이지요, 먹지요 해서 요를 생략해도 이게 가능한 문장입니다. 이때는 요로 적는 게 맞고, 여기처럼 오를 생략하면 이것은 책이, 문장이 안 끝납니다. 이때는 오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걸 통해서 온지 요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법 용어를 좀 더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게요. 19항 어간, 아까 어간이 뭐라고요? 동사에서 형용사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먹다면은 먹이 지금 어간. 자,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겁니다. 혹은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는 원래의 형태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길다에 이가 붙었고요. 그래서 명사가 됐어요. 높다에 이가 붙었고요. 닮았다, 달을 맞다, 닮았다, 맞다라는 말에 이가 붙었고요. 해서 명사가 된 것. 그 다음에 음이 붙었고요. 역금, 만듦. 특히 이거는 알다에 미음이 붙는 경우. 그래서 암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만듦도 만들다에 음이 붙어서 만듦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된 것. 같다에 이가 붙어서 같이, 굳다에 이가 붙어서 굳이, 짓궂다에 이가 붙어서 짓궂이, 그 다음에 익다에 희가 붙어서 익히, 작다라는 말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다라. 여기서 작다에서 작히라는 말이 왔는지 어쨌든. 그 다음에 박다에 박히. 자, 여기서 부사라 하면요. 자, 명사와 부사의 차이. 부사는요.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이 같은 경우에 같이 놀았다. 해서 놀긴 놀았는데 같이 놀았어. 함께 놀았어. 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 이렇게 되는 게 부사어입니다.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장에서 경우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씩 바뀝니다.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게 명사야.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항상 예외 규정으로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소리대로 적는 경우에는 뜻과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해서 품사가 바뀌었다. 그럼 무엇에부터 왔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이거를 바뀐 것은 이나 이외의 모음입니다. 이외. 그러니까 아까 같이 높이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집 더하기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뭐라고 해요? 지붕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원형을 안 밝힙니다. 그 다음에 부사.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거. 조건이 나오면 세봐야죠.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 이름에 해당하는 말. 거기다 이가 붙은 거. 맞네요. 바둑 맞고요. 애꾸는 맞고요.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거. 남아, 붙어.
조차. 그래서 요 경우는 요거는 이가 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나 거리다가부터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원형을 바꾼다니까 오뚜기. 자, 요거 잘 틀려요. 아닙니다. 삐죽이, 홀쭉이. 없는 게 다른 모음 시작된 전미가 붙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니까. 하다가 아니고 개구리, 동그라미, 딱따구리. 자, 그 다음에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서 어근이나 그 경우에는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보면 급하다에 희가 붙는 거고요. 꾸준하다,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에 이가, 이런 경우엔 이가 붙는다는 겁니다. 자, 도저히, 여기는 이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희가 붙었네요. 자, 요거는 나중에 별표 치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첫 번째 거 하다가 붙어서 붙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부사가 또 부사가 되는 경우. 자, 이때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25항 여기는 이제 발음으로 봐가지고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만 소리 나는 건 이로 적고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고 이희로 나는 것은 둘 다 나는 것은 희로 적습니다. 자, 근데요 요 20항하고 25항 1항을 일단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맞춤법만 생각했을 때 어떤 이런 조건 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리 내가 소리 구분을 잘 못할 테니까요. 저도 잘 안 돼요. 요거는요. 일단은 자, 요 이와 희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 요거 구별하는 법부터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붙는 말이 되면 희를 붙여 주시고요. 꼼꼼하다, 꼼꼼히. 하다가 붙어서 말이 안 되면 이를 붙입니다. 곰곰하다, 곰곰이. 받침에 시옷이 있을 때 요게 중요합니다. 위에 상관없이 받침에 시옷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다고요? 전부 시옷입니다. 그 다음 이와 희 둘 다 발음되면 이때는 자기가 편한 거라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 그걸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으로 사이시옷의 표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시옷의 표기는요. 어떤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사이소리 현상 내지는 첨가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 단어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시옷이 들어간 단어들 문법적으로는 일단 둘째 치고 자, 이 단어들에서 시옷이 들어간 단어가 요게 사이시옷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사이소리 현상은 자,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일단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합성어라는 거, 또 하나는 합성어에 그 합성어가 고유어에 고유어가 결합한 경우, 그 다음에 고유어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 경우 요게 일단 기본 조건으로 되고 여기처럼 이 더하기 몸인데 잇몸
그래서 니은 소리가 없었는데 생겨나거나, 요게 표기가 아니라, 표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원래 합쳐지기 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코 더하기 날인데 니은이 돼서 콧날 이렇게 발음이 되거나, 집안일 그래서 니은이 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물약 그래서 니은이 추가됐다가 약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여기처럼 가외 더하기 1인데 가외님 니은이 추가되거나, 혹은 나뭇잎처럼 니은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를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음운의 변동에서 많이 헷갈리게 했던 것, 뒤에가 읽어보면 된소리내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된소리내기라고 안 하고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된소리내기하고의 차이는 요 합성어 그 다음에 고요와 한자어가 결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사이의 조건이 모음 사이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혹은 울림소리, 니은이나 리을이나 비음이나 이음 같은 울림소리 사이에 된소리가 될 겁니다. 이때 요거를 첨가라고 해요. 혹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세 가지 경우, 앞에 요걸 기본 조건으로 해서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앞 단어에 시옷이 없으면 그 시옷이 아니라 받침이 없으면 시옷을 받쳐 적는 것을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첨가이고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한자는 한자 더하기 한자의 경우는 적지 않는데, 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6개만 그 한자 그 사이시옷을 적는 그 시옷을 적으니까요. 요 6개만 외워서 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준말의 경우에 잘 나오는 것. 자, 요거 잘 나옵니다. 되하고 되의 구별. 되하고 되의 구별. 자, 요거는요. 되어가 되로 줄었다라는 거 생각하면 이렇게 어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되어.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었다, 됐다. 됐다가 되면 이게 됐단지 구별하면 어를 갖다 넣어보세요. 되었다, 되니까 됐다. 같은 방식입니다. 쇠어가 쇠었다, 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38항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게 싸이어가 싸여, 쎄여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다 됩니다. 준말로는. 근데 얘는 뜨이어는 띄어는 되지 않는다는 거, 뜨이어만 된다는 거,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항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북하진데 하가 여기는 간편케 그래서 아만 없어졌어요. 히읗과 기억이 합쳐져서 여기는 키읔이 됐고, 여기는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이 됐고, 마찬가지로 티읕이 됐고요. 여기는 키읔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데요. 여기는 보면 하가 다 없어서 거북치가 아니고 지가 되고요. 컨대가 아니고 건대고요. 섭섭치가 아니고 섭섭치, 깨끗치가 아니고 깨끗지입니다. 자, 요걸 구별하는 방법은요. 받침에 요게 올 때는 하 자체가 전부 날아간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띄어쓰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면은요. 지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띄어쓰기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는요. 일단 요 세 개는 먼저 보면 띄어쓰기의 조건에서 조사인지 명사인지가 문제입니다. 품사에서 조사는 문법적 체언에 붙어서 체언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해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알려주는 게 조사고요. 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인데 의전 명사는 혼자서 쓸 수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세 가지를 좀 먼저 보시면 요 조건, 요거에 맞는 건 이제 요 세 가지가 기본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줄게. 자, 똑같이 만큼인데 요 경우에는 띄었어야 되고 여기는 붙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요때는 띄어쓰고 이때는 붙였습니다. 여기도 대로도 마찬가지. 이때는 붙여쓰고 이때는 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먹을 만큼에서 만큼을 뛸 거냐 붙일 거냐를 생각을 할 때 만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오는 말을 보는 겁니다. 앞에 오는 말. 앞에 오는 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고요? 체언 뒤에만 붙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오는 말이 체언이면 요거는 어떻게 한다? 띄어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언이면 붙여쓴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처럼 생각하다, 공부하다, 먹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붙여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띄어쓴다. 요거가 기본입니다. 앞에 오는 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요건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맞고 틀리고를 얘기해 놨습니다. 앞에 오는 말이 체언이면 붙여쓰고 앞에 오는 말이 동사 형용사면 띄어쓴다. 요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 1번의 경우에는요. 받기라고 하는 것이 외부라는 뜻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의미로 판단해야 돼요. 뜻으로 봤을 때 외부라는 뜻이면 요거는 띄었어야 되고 오직 뭐뭐밖에 없어 할 때는 이때는 붙였습니다. 오직일 때는 붙여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때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요걸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의 경우에는요. 그것은 너만 알아라 3년 만에 만났다. 요거는요. 요 만이라는 건 혹은 여기 지라는 거는요. 시간의 의미일 때 띄어쓴다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의미일 때 띈다. 시간의 의미일 때 띈다라는 거예요. 3년이란 시간이죠. 이때는 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붙여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곰같이 생겼다. 그녀와 같이 영화관에 갔다. 자, 요 경우에는요. 그녀와 같이 영화관에 갔다. 곰같이 생겼다. 해서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함께의 의미일 땐 띱니다. 함께의 의미. 자, 일단 부사가 되겠고요. 이때는 띄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단위요. 한 개, 차 한 대, 대, 돈, 손 이런 것들은요. 자, 이런 것들은 띄어쓴다. 숫자는 만 단위로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말도 지금 띄어씁니다. 그 다음에 마찰음으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였을 수 있답니다. 마찰음. 여기 것이라든가 곧 이렇게 시옷이 들어간 글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보조용언. 자, 보조용언은 뭐냐면요. 여기 봅시다. 여기서 봐줘야 될 게 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일단 놀고 보자 할 때 이 보는요. 이 의미가 없죠. 여기는요. TV를 본다는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유지되면 본용언,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조용언, 그 의미가 없으면 보조용언, 있으면 본용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언이 연달아 올 때. 자,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 그 본용어일 때는 띄었어야 되고요. 보조용언일 때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됩니다. 이때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것도 이동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띄어쓰고 붙여 쓰는 게 가능하고요. 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고 붙여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요? 여기처럼 조사가 붙는 경우만 먹어, 도 이렇게 조사가 붙는 경우에 무조건 띄어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덤벼 들어가 동사와 동사, 동사와 형사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떠내려가 이렇게 두세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무조건 띄어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여기 도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 있죠. 이때는 무조건 잘라다 뒤에 채 한다. 이때는 띄어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던지와 던과 든 혹은 던지와 든지의 구별. 든지는 선택. 그 다음에 던지는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의미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 이런 뜻이고요. 잠시 후. 그 다음에 있다가는 있다가도 없다 해서 있고 없고. 으로서는 자격입니다. 요거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자, 웬일, 왠지, 왜인지의 준말이라는 거 생각하면 이거를 왠지로 적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인지의 준말이 왠지입니다. 거치다, 걷히다 그래서요. 거쳐왔다, 이렇게 들으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거두어 들이다라는 의미가 걷히다입니다. 그 다음에 느리다, 속도고요. 늘이다, 길이고요. 늘리다, 양입니다. 이건 의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복잡한 게 붙이다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것만 별표 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요게 좀 헷갈려요. 뭐 인쇄에 붙이다라든가 이런 정도 좀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붙다, 떼다 이런 의미가 좀 많아요. 그런 게 아닌 거 해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쭉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는 했는데요. 했던 것 중에 안 했던 게 이런 거네요. 은커녕, 는커녕 해서 먹기는커녕 이거 무조건 다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거의 나머지들은 다 얘기가 됐던 거라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들을 주로 보고서는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워야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적 용어까지 붙어버리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교과서에 예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띄어쓰기도 해보고 맞춤법도 따져보고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통에서 틀리는 것들 한꺼번에 다 풀면 와르르 틀리니까요. 5문제 이런 식으로 쪼개서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여기는 반복해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땀방울이 여기는 그대로 시험으로 연결된다는 것.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헷갈려서 틀린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전체적인 공부량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검토를 드리겠습니다.